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어제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중이염이 걸렸는데 잘 낫지 않아서 대학병원을 가서 약을 받고 복용 중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중이염으로 왜 대학병원까지 가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곳 약이 잘 듣는다고 해서요 라는 대답을 듣고 아직도 이렇게까지 많이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 방송을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이염이란 질환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감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두 번째로 많은 빈도로 약 75%의 사람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중이염을 경험한다고 하니 이 단어가 익숙한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 중이염, 비염, 또 감기까지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질환들에 대해서 실상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이염은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소아 중이염과 성인 중이염은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소아 중이염이라고 하더라도 화농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기전상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아 중이염을 진단받은 제 지인의 아이는 제가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잘 놀고 있었습니다. 중이염을 앓고 있는 이 아픈 아이가 실상은 잘 놀고 있는데 엄마인 제 지인은 중이염이 잘 낫지 않는다고 병원을 옮기고 약을 세게 쓸 가능성이 있는 이 대학병원 진료를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큰 병원을 가서 빨리 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소아 중이염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에 대한 이제 치료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농성 중이염은 그야말로 이제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이 상기도를 침범하게 되면 이에 대한 염증성 반응이 이제 고름이 그 중이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고름이 이제 중이를 꽉 채우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막 밖으로 이제 뚫고 나가게 되는데 고막을 뚫기 직전에 가해지는 통증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제 매우 이제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다가 갑자기 깨서 이제 울고 대굴대굴 구르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급성 화농성 중이염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 사용에 적응증이 되죠. 또 한 가지 화농성 중이염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항생제 사용은 반드시 이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아이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다가 약을 복용한 후에 잠잠해지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고 항생제는 이제 오래 먹이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약을 이제 보호자가 임의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아이의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는 약이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막이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이제 축 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고막이 터져서 고름이 귀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이는 이제 고막에 가하는 압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병이 호전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병의 호전과 증상의 호전이 반드시 이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생제는 이제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 그 내성균의 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생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수일간은 같은 항생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농성 중이염과는 다른 타입의 중이염으로 제 지인의 아이의 질환은 삼출성 중이염입니다. 이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귀먹먹이 주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이 느낌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귀를 손으로 이렇게 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보호자가 중이염의 여부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삼출성 중이염은 이관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관은 코의 뒤쪽인 비인강의 위치에서 귀에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이 이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귀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이는 이제 압력 유지를 위해서 부족해진 중이 공기를 다른 무언가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이때 중이에 있는 조직에서 혈장 성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삼출액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혈장이라는 것은 혈액의 일종이죠.
이 삼출성 중이염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화농성 중이염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출액이 이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코나 이관의 기능을 호전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면 고막에 이제 변성이 발생하고 이것이 또 성인 만성 중이염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도 빨리 낫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좋겠죠. 그럼 이제 삼출성 중이염의 원인이 되는 코나 이관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의료진의 꼼꼼하고 세심한 진찰을 통한 정확한 상태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서 꼼꼼히 진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은 예전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아이가 좀 울더라도 보호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잡고 이렇게 들어 정확한 진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아이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이제 최소한의 불편감으로 아이를 울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진찰을 끝내기를 바라는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찰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만약 코가 막혀서 이관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면 그 막고 있는 코를 제거해 줘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코의 비루가 화농성일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그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출성 중이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기준은 코나 이관의 상태에 따른 것이지 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물 사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코의 가래를 제거해주는 이제 드레싱이라는 건데요. 이 드레싱, 석션이라는 것도 이제 아이들이 매우 이제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교육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제 코를 뚫고 난 이후에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이제 시원한지를 좀 느끼도록 하면 그 다음에는 좀 힘이 들어도 아이들이 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라서요. 코로 이제 숨 쉬는 것을 도와드려서 이제 귀의 그 이관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드레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싫어하시고 심지어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드레싱이 이제 불편한 느낌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면서 이제 코로 뭔가 들어올 때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지만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이염에 대해서 크게 이제 감염에 의한 화농성 중이염과 이관 기능 저하에 의한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각각의 이제 개념 또 약물 항생제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치료 원칙을 지키면서 환자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저희 의료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